호스텔 한 달 순이익 4,900만 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쉽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만들기까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용도 변경부터 공사 후 시설 문제, 통합 시스템, 등록 문제와 오픈 후 시설 문제, 이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오픈 첫날부터 전객실이 예약됐고 첫 달 매출 약 6천만 원, 총 지출은 약 1,100만 원을 제외하고 세전 순이익 4,9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그동안 새로운 호스텔 그리고 고시원 작년부터 6개를 총 신설했으며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박업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호스텔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많아졌고 이건 꼭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종로 그리고 사대문 근처에서 신설 호스텔과 고시원을 몇 군데 오픈했습니다. 숙박업은 약 3년, 고시원은 5년 이상 운영해 왔지만 양도양수가 아닌 신설을 해서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작년부터가 처음이었는데요. 근데 꽤 많이 만들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양도양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용도 변경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행정 절차가 복잡했고 건물주의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중간중간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계속 생겼고 그때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지금 매출을 소개하는 곳은 용도 변경만 약 3개월, 공사도 약 3개월 이상이었어요. 몇 군데 업체에서 했는데 공사를 일찍 끝내는 업체는 2개월 조금 넘는 시점부터 마무리되더라고요. 이 호스텔은 결국 오픈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부킹닷컴과 에어비앤비만 운영했기 때문에 통합 예약 시스템 PMS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면서 교육도 받고 각종 OTA 등록도 하고 채널 연결도 하고 객실 세팅까지 마무리하는 데만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분이라면 이 과정도 아주 쉬운 과정은 아닐 텐데 그것보다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건 시설 문제와 건물주분이 갑자기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오픈하고 거의 공사판이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다른 리뷰는 전부 좋은데 시설 문제로 수리하러 오신 분이 소음을 발생하셔서 많은 민원과 리뷰가 안 좋았고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멈춤, 계단 철거가 아침 7시부터 시작됐으며 갑자기 단수가 되고 고압이 설치된 건물이라 옥상 방수나 철거를 할 때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과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전기가 밤새 안 들어올 때는 스탠드를 전부 충전시켜서 방마다 드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 엘리베이터가 멈춰 새벽에 도착하시는 분들의 짐을 옮겨드리기도 했고요. 단수가 될 때는 2리터 페트병을 드리고 방마다 돌면서 선물을 드리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수가 오래 될 때는 방 예약을 맡기도 했었어요. 오픈하자마자 건물 특성도 있었지만 단수는 공사 문제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 물이 안 나왔고 제가 공사업체한테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유가 없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과정이 자꾸 반복되는 일에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숙박업체에서 물이 30분씩 그것도 예기치 않은 시간에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문제를 잡고 해결을 하기는 했으나 그 스트레스가 저는 엄청났습니다. 또한 에어컨이 불량이거나 하는 건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가스가 새고 있었던 건지 안 되어 몇 번의 사다리차를 부르고 3번 만에 해결했습니다. 고시원 입실자라면 양해를 구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을 텐데 숙박업은 하루 이틀 계시는 분들이고 외국인 분들이라 하룻밤 묵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며 민원이 컸고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들었어요. 또한 공사 하청업체에서는 오전 7시에 와서 확인을 하는데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방에서는 너무 시끄러웠다는 민원 또한 세도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어 컴퓨터가 망가졌는데 그것도 책임지지 않는 등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분께서 전층 계단과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오전 8시부터 쿵쾅쿵쾅 엄청난 소리를 냈어요. 방음 공사까지 추가했지만 공사 소리, 특히 철거 소리를 이길 순 없더라고요. 와, 숙박업체에서 소음이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소음이 아니라는 게 힘들었습니다. 건물 메인 배관을 교체한다 해서 갓 오픈한 숙소의 벽을 부수고 단수가 되고 다시 붙이고 정말 저희 관리해 주시는 매니저분이 여기는 하루도 쉴 수 없는 공사판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열심히 관리해서 좋은 리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매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말 심적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비품도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고시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준비해야 할 물품이 많았어요. 침구류, 수건, 어메니티,
드라이기, 주방용품, 슬리퍼, 휴지, 청소용품, 소모품까지 거의 매일 택배를 받고 다이소를 수없이 오가며 준비했습니다.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오픈 날짜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픈 첫날부터 모든 객실에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95% 이상의 예약률을 유지했고 첫 달 매출은 공사 때문에 예약을 막은 것도 많았지만 6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오픈 초기에 예약을 빨리 채워야 했기 때문에 객실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춰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은 월세가 상당히 저렴한 구조라 총 지출이 약 1,100만 원이고 그것을 제외하니 세전 기준 약 4,9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모든 호스텔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지와 임대료, 객실수,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운영 대행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직접 운영했습니다. 직접 운영해보니 장점도 많았고 반대로 정말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숫자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겪은 모든 과정을 하나씩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용도 변경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진행했는지, 공사하면서 꼭 체크해야 하는 것들,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제가 여러 업체와 일을 해보며 정말 장단점을 가지고 매일 복귀하듯 써갔는데 공사 대금이 평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평당 금액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가 업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평당 금액 안에 냉온풍기가 들어가 있는지, 린넨이 포함되어 있는지, 방음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용도 변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등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찍 공사를 안전하게 끝내주고 소통이 잘 되며 AS가 빠른 업체가 최고였고, 다른 원장님들과 많이 연락을 하면서 AS 안 되는 업체, 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3개월이 넘어도 공사가 안 끝나는 업체의 얘기를 엄청 들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풀어볼게요. 이유는 예전 수강생분들도 고시원 신설이든 호스텔이든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추천하는 업체와 추천하지 않는 업체의 가격은 어떻게 측정했는지, 예약률을 높인 방법과 오픈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 정말 당황했던 실수와 시행착오, 실제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작성합니다. 그 일기에는 공사하면서 있었던 일, 예약 데이터, 매출, 실수했던 부분, 좋았던 점, 개선해야 할 점까지 비교적 많이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고시원이나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생기죠. 저 역시 같았고요.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공사는 문제없이 끝날까 등등 이런 걱정과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숙박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 고시원에서 호스텔로 확장을 생각하시는 분, 신설 숙박을 준비하신다는 분이라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